안녕하세요. 닥터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약간 제목이 조금 이제 무섭죠. 노화는 전염이 되는데, 자, 전염시키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몸속 좀비세포입니다. 좀비세포가 다른 정상세포를 전염을 시켜서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죠. 영화를 보면 이제 좀비가 이렇게 막 창궐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도 좀비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물론 이제 달려들어서 물지는 않지만 더 무서운 특징이 있죠.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주변 세포까지 망가뜨려서 노화를 퍼뜨리는 전염자가 된다는 건데요. 이름하여 좀비세포, 즉 노화세포입니다. 자, 좀비세포의 정체를 이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왜 생길까요? 세포의 수명 제한이 있죠. 그거를 헤이플릭 한계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무한히 분열하지 못합니다. 아니, 않는다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대략 50회 정도만 분열할 수 있다는 헤이플릭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 한계를 이제 넘어서거나 DNA가 손상된 상태가 발견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포는 자살, 즉 에이팝토시스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일부 세포는 죽지 않고 분열을 멈춘 채로 그냥 은퇴 상태로 몸속에 남아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노화세포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그냥 조용히 남아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이들은 SASP, 즉 노화에 연관된 분비 형질이라는 신호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염증물질, 단백질 분해 요소, 성장인자 등인데 주변 세포들에게 너도 망가져다, 나만 늙을 수 없다, 너도 늙어라 라는 좋지 않은 신호, 즉 나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좀비 세포가 옆 세포를 망가뜨리고 그 세포가 또 다른 세포를 공격하면서 좀비 세포의 영역 확장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영화에 보면 좀비 하나에서 시작돼서 온 도시가 좀비가 돼버리잖아요.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듯 노화의 불길이 온몸으로 퍼지는 거죠. 자, 암세포와 이제 좀비세포의 차이를 보면요. 암세포는 죽지 않고 무한히 분열하며 덩어리를 만들어 퍼지는 세포죠. 좀비세포는 분열을 멈췄지만 죽지 않고 남아 염증을 퍼뜨리는 세포입니다. 직접적으로 종양을 만들지는 않지만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염증 환경을 만든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비세포가 퍼질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근육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서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좀비세포입니다. 몸속에 좀비세포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혈관에 영향을 줘가지고요, 혈관병을 약화시키고 콜레스테롤 쉽게 쌓이도록 만들어 축산경화증을 촉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커지죠. 자, 면역에도 영향을 미치죠. 면역세포마저 좀비화되면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코로나 독감이 유독 잘 걸리고 회복도 늦어지죠. 뇌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신경세포와 교세포를 교란시켜 인지기능 저하, 경경감퇴, 나아가서는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피부에는 콜라겐 분해 요소를 분비해서 탄력 감소, 주름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즉 좀비세포는 단순한 노화의 표시가 아니라 노화를 가속하는 엔진이다, 그렇게 보셔야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들어서 이 좀비세포가 더 큰 사회 문제야, 건강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 몸에도 좀비세포가 존재합니다. 요즘 들어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죠. 먼저 만성 스트레스. 회사나 가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코티졸을 높여 좀비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도 문제이죠. 가공식품, 당이 많은 식사, 과도한 포화지방 세포 손상을 촉진하고 좀비세포가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수면 부족도 문제가 되죠. 수면 중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세포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밤을 새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세포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좀비 세포의 모기가 된다는 거죠. 운동 부족도 영향을 미치죠.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 항임작용을 하는데 앉아만 있으면 세포 방어막이 무너지게 됩니다. 즉 정상 세포의 방어 능력이 떨어지면서 좀비 세포가 쉽게 확장되는 거죠.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좀비 세포의 번식을 돕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자, 좀비 세포 확장을 저지하는 과학적 무기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세포에 정상적인 신호를 주는 거죠. 세포가 비어지는 겁니다. 청결해지는 겁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가장 강력한 항좀비 무기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의 촉진에 노화세포 제거를 돕습니다. 근력운동은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을 분비해 염증을 억제하고 젊은 세포 성장을 도와주죠. 연구에 따르면 주 3회에서 4회 근력운동을 하는 중년층은 노화세포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 청소 모드를 켜는 게 바로 식단이거든요. 항산화식품 중요하죠. 브로콜리의 서포라판, 녹차의 EGCG,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세포 DNA 손상을 줄여줍니다. 간헐적 단식, 제가 강조하는 거죠. 오토파지 기능을 높이잖아요. 오토파지를 활성해서 손상 세포가 제거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금식하셔도 돼요. 단백질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염증을 키우지만 부족하면 근육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의 균형 잡힌 섭취가 필요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따라서 밤 11시와 새벽 2시 사이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활발하므로 이때 숙면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마음이 곧 항염증제입니다. 명상, 심호흡, 산책 같은 마인드 관리는 실제로 염증 수치를 낮추고 좀비세포 확산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좀비세포를 없애는 데 있어 미래의 무기도 개발이 되고 있죠. 세노라이틱스라고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페르세틴, 피세틴, 다사티닙 같은 물질이 좀비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임상 단계이지만 향후 노화 치료제 핵심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비세포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것이라고 그냥 방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노화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노화 속도가 느리면서 역노화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좀비세포의 영역 확장을 얼마나 막아내는 생활습관, 식사수면, 스트레스 조절을 잘하고 있는가가 좌우한다는 거죠. 자, 지금의 작은 스택이 미래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마음의 휴식. 이 네 가지가 우리 구독자의 여러분 몸속에 좀비세포가 싸우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몸속에 조용히 전쟁을 일으키는 좀비세포에게 맞서 싸워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10년 뒤 건강은 오늘의 스택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박민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